지수 방정식 부등식인데 여기는 일단 첫 번째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수 로그 나눠서 내가 써놨거든요. 방정식 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모든 지수 방정식, 모든 로그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없어요. 참고 고1 때 배웠던 3차 방정식도 있잖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만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해를 못 찾는 게 엄청 많아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해를 못 찾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렇게 풀면 다 풀려, 이런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2차 방정식은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요. 근해 공식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실근이 나오든 허근이 나오든 개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다 풀 수 있어요. 심지어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도 우리가 개수에 허수가 들어갔을 때 근해 공식 처리나 이런 것들을 안 배웠을 뿐이지 다 풀 수 있습니다. 모든 2차 방정식. 근데 3차 방정식,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거야. 이런 애들 못 풉니다. 해를 못 찾아요. 봐봐. y는 2의 x승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직선 그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알거든. 실근이 무조건 하나 있을 텐데 몇일지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오케이. 못 찾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정형화돼 있는 것들만 위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이렇게 실근을 못 찾는 경우는 실근의 개수만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질문을 할 거야. 오케이. 자, 찾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크게 유형을 5개로 만들어 봤거든요. 지수 방정식부터 유형을 5개로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을 때 이런 꼴로 생겨져 있는 방정식들.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맞추고 나서 지수끼리만 같아지면 전체도 같아지겠네. 이럴 수 있겠지. 그치? 좀 쉬운 것부터 예를 들어보면 좀 쉬운 것부터 2의 x 플러스 1은 2의 3x 마이너스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x 플러스 1하고 3x 마이너스 1하고 같으면 되겠네. 그냥 이 정도 생각해보자.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선생님 밑을 똑같이 못 만드니까 이런 유형이 아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3이란 녀석을 2에 로그 2의 3으로 써버리면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이 2에 로그 2의 3에 전체 3x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좌변 지수는 x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의 지수는 얘랑 곱한 거니까 3x 빼기 1에다가 로그 2의 3을 곱한 값일 겁니다. 어쨌든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거 숫자 한 개예요. 한 개의 상수거든요. 그렇죠? 이거 숫자 하나입니다. 1차 방정식이에요. 그치? 계산이 복잡하겠지만 분배를 해서 x 있는 거 우리가 좌변으로 이항하고 x 없는 거 우변으로 이항해서 x로 묶어서 나누는 방식으로 언제나 1차 방정식을 풀잖아요. 그렇죠? 항상 요런 아이디어를 택해서 계속 풀어볼까요? 이거 3 곱하기 x 곱하기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3 이렇게 쓰면 얘 우변으로 이항하고 얘 좌변으로 이항해서 x로 묶으시면 1 빼기 3 곱하기 로그 2의 왜 이 x도 있어 3 로그 2의 3 됐고요.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렇게 써줘. 거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양변 x는 하면 이 괄호 분모에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조금 안 이쁘긴 하지만 숫자 한 개니까요. 이렇게 1차 방정식 쓸 수 있고 어쨌든 봐봐. 좌변에도 어쨌든 큰 틀의 항 하나 우변에도 항 하나 이렇게 써져 있을 땐 밑이 몇이라고 써있든 이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치?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밑이 두 번째 써져 있는 건 이제 밑이 다르고 지수가 똑같아요.
밑이 이제 이렇게 지수가 똑같은 경우,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봐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x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얘네 둘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에 있는 숫자끼리 좀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1 하지 말고 플러스 5 정도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거 풀면은 뭐 x가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1에도 양변이 똑같아질 수 있고, 두 번째, 밑이 달라도 양변이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몇이 되면 0이 돼버리면. 여기까지 오케이? 지수가 0이 돼버리면, x에 0이 들어가 버리면 1의 영승이고요, 0이 들어가 버리면 5의 영승.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찾자는 거예요. 즉 얘네들이 똑같아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똑같아지거나 또는 지수 자리가 빵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같아질 수 있겠지. 그치? 이거를 외울 수 없어. 왜? 내가 아까도 시작할 때 말했지만 지수 방정식은 굉장히 예외 상황이 많거든요. 예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5가지가 전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내가 그 예외 상황을 다 써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문제에 써져 있는 이 두 녀석이 똑같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상황은 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쉽습니다. A의 x승꼴이 반복되는 경우, 뭐 할 거냐면 치환할 거예요. 근데 치환했으니까 뭐 찾아야 돼? 범위 찾으셔야 됩니다. 범위가 존재하는 방정식들은 해를 찾고 그 해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실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범위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이 반복되는 거. 역시 똑같이 치환하고요. 치환한 다음에 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실근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주로 뭐 개수나 뭐 부호나 이런 것들만 물어볼 거거든요. 개수가 몇 개니, 실근의 부호가 양수니 음수니 이런 것들을 위주로 물어볼 건데, 그럴 때는 항상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fx는 gx, 이 방정식의 뭐 실근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y는 fx, y는 gx, 이 두 녀석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럼 실근의 개수 물어보면 그래프 그려서 교점이 생기는 교점의 개수를 찾으시면 되고요. 실근의 부호를 물어보잖아? 그럼 그 교점이 y축 오른쪽에서 생기는지 왼쪽에 생기는지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y축 오른쪽에 생기는 지점은 x좌표가 양수니까요. y축 왼쪽에 생기면 x좌표가 음수니까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여기는 고1 수학에 나오는, 고1 수학 때 이제 사용하는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계속 연결시켜서 쓰려고 해야 합니다. 알았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11번. 이거 내가 있잖아. 그냥 니들 연습해보라고 넣어놓은 건데,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내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이건 내가 안 풀어줘도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미. 27은 뭐 3의 세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고 이런 거니까요. 밑을 맞춰놓고 하면 되고, 4분의 9는 3분의 2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렇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2번 문제 푸는데도 지장은 없을 겁니다. 3번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대신 3의 x승을 치환을 하면 t는 양수니까요. 양수인 t값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한 3, 나 처음 아까 한 중간에 30분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 파트는 고등학생들한테는 수업도 안 해요. 이런 걸 뭐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t값이 양수가 두 개가 나왔으면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t가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왔으면 양수만 답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 문제 답이 두 개. 풀렸어요? 세 번째 거랑? 11에 3번까지 크게 문제 없죠. 그렇죠? 그렇죠? 1, 2 나오죠? x 1, 2. t값이 3하고 9가 나오니까요. 그렇지? 치환하면. 자, 12번 볼게요. 9, x. 두 근을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치환을 하면 근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 일단 그 3의 x승 더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여기 이제 15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나는 3의 x승을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그럼 문제가 t제곱 빼기 15t 플러스 27이거든요.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써야 하냐면, 요 근은 참고로 요 방정식 근 얘는 x값이잖아. 그치? 여긴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여기 써져 있어야 하는 두 값은 t에 대한 값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t는 했을 때 여기에 두 근이 들어왔을 때 나오는 t값이 요 방정식의 두 근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치환을 하면 근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요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한다고 해서 얘랑 얘를 더한다고 해서 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즉 둘이 곱하셔야 합니다. 즉 두 근의 곱이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승이고요. 두 근의 곱이 27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에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치환을 했을 때 근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정도만 잘 생각해 주시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어떤 방정식이든 마찬가지야. 뭔가 치환을 했으면 근의 형태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짜잔 짠짠짠짠짠. 13번도 마찬가지고요. 12번은 2번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건너뛰고요. 14번 볼게요. 14번. 이 문제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되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자, 이 문제는 참고로 내가 옆에 힌트를 써놔가지고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안 되는데, 자, 제가 1이 되도록 하는 x 다 찾으래요. 봐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A의 B승이 1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A가 0이 아닐 때 B가 빵이 돼버리면 A의 0승이니까 1이 돼버려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냥 A가 1이 되면 B는 아무 숫자나 다 돼도 1이 됩니다. 그렇지? 세 번째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B에 짝수가 들어요. 마이너스 1 짝수번 거듭죠. 1 되니까요. 그렇죠? 요거를 좀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1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그럼 밑은 0이 아니고 지수 자리가 0이 되는 케이스는 마이너스 2 하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이 안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되네요. 오케이. 두 번째, 지수와 상관없이 밑이 1이 돼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빵이니까 여기서는 x가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나오겠죠. 세 번째, 지수가 밑이 마이너스 1인데 지수는 짝수.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케이스는 x제곱 마이너스 x는 빵이어서 x가 0하고 1이 나오는데, 0 집어넣으면 짝수는 되는데 1 집어넣으면 짝수가 안 되죠. 지수가. 그치? 얘가 안 되고 0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요거 이렇게 4개가 있다.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1이 되는 케이스를 물어볼 때는 요거 항상 자주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시험에 3번 이런 문제로 이게 하나씩 등장하거든. 엄청 막 우수수 틀려요. 이거 다 틀립니다. 이거 생각 안 해서 진짜 많이 틀리니까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요. 15번, 16번 이런 문제가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지수방정식으로서의 나는 무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고로 봐봐. 우리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거 애들이 너무 많이 못 풀어가지고 이런 거야. x제곱 빼기 x 플러스 a는 0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냥 난이도 최하죠.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 끝이니까. 그죠? 그치? 근데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한답니다. 이러면 좀 어려워집니다. 어떤 책들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고1 때, 고1 과정 책에 근해 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 있거든요.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함수값과 판별식과 그 추계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나는 이 방법이 정말 너무너무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별로냐? 변수가 너무 많은데 그 변수에 따라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랑 적어도 한 근이 양수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난이도가 한 5배나 어려워집니다. 또한 똑같은 문제가 미지수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난이도가 또 한 5배가 올라가 그래요. 문제 다 똑같아.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이 문제나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때나 나는 맨날 똑같이 풀거든요. 근데 어떤 책은 이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가지면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되고 판별식은 뭐가 돼야 되고 추계방정식은 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놓고 이때는 케이스를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방식. 이거 완전 개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봅시다. 어떻게 풀 건지. 이제 지수 방정식과 연계돼 있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걸 못 풀면 쟤를 푸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았지? 이걸 잘 풀 수 있으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에 나오는 이런 실근의 조건에 관련된 문제들 다 똑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배우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한테 고1 과정을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내가 이걸 설명을 안 하고 가겠지만 못해 새끼야 너는 기억 안 나 새끼야 내가 이러고 말겠지만 나한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부터 풀어볼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건 누구나 판별식으로 풀 거니까.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어떻게 풀 거냐? x제곱 빼기 x는 마이너스 a 이렇게 풀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교점 x좌표가 둘 다 양수가 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녀석 그래프는 초등학교 3학년도 다 그릴 수 있어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 이런 함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를 막 그릴 거잖아. 그렇지? 근데 자, 첫 번째 조건은 교점이 2개가 생겨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교점의 x좌표가 전부 다 양수여야 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상수함수. 양수 하나, 음수 하나잖아. 그렇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양수 하나, 0 하나잖아. 이런 데 생겨야 된다는 거지. 누가? 마이너스 a가. 그렇지? 따라서 마이너스 a는 커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그리고 0보단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풀면 답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두 번째 있던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봐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은 빵. 이 녀석이 서로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까요?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이런 문제가 그 수학상 블랙라벨 스텝 1, 2 정도 난이도거든요. 이 문제가. 거기 언제 집에 가서 비슷한 문제를 찾아봐. 자, 이 정도 난이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집에서 수학상 문제집 꼭 찾아봐요. 첫 번째는 이 미지수 a가 상수항이 아닌데 들어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제집을 찾아서 풀이를 봐봐. 졸라 길게 써 있어요. 이만큼 서 있어요 진짜. 진짜 말도 안 되게 길어. 봅시다. 역시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y는 요 그래프랑 y는 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는 이제 둘이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얘네들이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가지면 되거든.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는 건 교점이 존재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문제가 얘네 둘의 교점이 존재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 녀석 그래프는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요. 그 다음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치? 기울기가 A인 직선인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봐봐.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럼 적어도 하나의 교점이 존재하려면 접하는 상황. 이때보다는 커지면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커진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커져도 직선의 기울기는 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값입니다. 즉 얘보다 커지거나 아니면 이쪽 접하는 거 찾아서 얘보다 더 작아지거나. 참고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커지는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작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접할 때가 기준이니까 접하는 거 찾으셔야겠지. 우리 접하는 건 대신 뭘로 찾죠? 판별식으로 찾잖아. 그치? 판별식이 0이다로 쳤잖아. 그럼 갖다 놓고 얘 가지고 판별식 쓰시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에요. 그러면 a가 뿔만 2가 나오거든. 그럼 이때 접하는 게 2가 나오고 a 값이 이때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니까 답이 a는 2 이상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이하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풀면 답이 나오죠. 자, 그럼 문제 이렇게 풀어볼까요? 적어도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이런 문제를 실제로 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한 근만 양수일 때 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이 그림으로 봐봐. 교점이 한 개 이상만 존재하면 되고요. 그 교점이 무조건 양수이면 됩니다. 그렇지? 그럼 이쪽 것만 안 빼면 되는 거죠. 양수 쪽에서 교점이 생기면 답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교점 x좌표가 y축 오른쪽에서만 생기도록 만들어주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뭔지 이해돼요? 이해돼? 항상 실근의 개수, 실근의 존재성 판단을 치환해가지고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많이 풀 건데 그거를 뭐 근해 분리, 뭐 한판 축이네, 뭐 함수값, 판별식, 추계 방정식 이런 것들은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애들이 이거를 막 3초 만에 풀어야 되거든. 정형화돼 있는 문제들을 막 3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돼. 내신 때 잠깐 외웠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야. 지금 잘 기억 안 나잖아. 적어도 한 실근이 양의 실근이다. 조건 4개, 5개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기억 안 난단 말이야. 분명 배웠을 건데. 정석에도 써있고 막 센 애도 써져 있어요. 시험 볼 때만 잠깐 외우는 거고 어쨌든 실근의 존재성 판단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릇해야 단원과 과정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문제 취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짠짠짠짠짠짠. 자, 9x 빼기 3x 더하기 2 플러스 3k는 0.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나는 첫 번째 치환을 할 겁니다. 치환을 하면 t제곱 빼기 9t 플러스 3k는 빵 되겠죠. 그렇죠? 근데 치환을 하면 이 t값이 양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치?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x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x가 2개가 있으려면 t값도 2개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치? 이 t값이 무조건 양수인 것만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야.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문제가 얘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 문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풀 건데? t제곱 마이너스 9t는 마이너스 3k 이렇게 바꿔서 요 함수 그래프랑 요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교점의 x좌표, 교점이 t좌표겠죠. 문자가 t로 바뀌었으니까요. 교점
교점의 t좌표가 y축 오른쪽에서만 2번 생기게끔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양수만 서로 다른 게 2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그래프 역시나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 이상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가 9일 거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9를 딱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얼마니? 2분의 9 집어넣으면 4분의 81 빼기 2분의 81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81이죠. 이렇게, 그치?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3k라는 상수함수가 y축 오른쪽에서만 2번 만나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네. 그치? y축, 여기는 y축 왼쪽에서 생기니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답이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분의 81보다 큽니다. 여기서 k 값 범위 찾아주시면 돼요. 그치? k만 정리만 해주시면. 여기까지 오케이?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 16번 문제. 자, 4x. 이런 실근의 존재성 판단하는 문제가 삼각함수에서 삼각방정식, 부등식 같은 것도 배울 건데 거기에 또 나오거든요. 똑같이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x 더하기 4의 빼기 x 마이너스 2배 2x 2의 빼기 x 플러스 a는 0. 얘가 적어도 한 개 실근은 실근이 한 개든 두 개든 뭐 몇 개까지 나올지 모르겠으나 한 개 이상만 나오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역시나 첫 번째 치환을 할 겁니다. 2의 x 더하기 2의 빼기 x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아까 산술기하에 의해서 2 이상의 범위를 갖는다고 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게 또 나오니까요. 얘가 그렇죠.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렇죠. 이 녀석의 제곱에서 2를 빼줘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전개를 해보시면. 자, 그럼 우리 문제가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플러스 a는 0. 얘가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2 이상인 적어도 한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왜? x가 한 실근을 가지려면 나오는 t 값이 무조건 2 이상만 돼야 되니까요. 2 이상인 적어도 한 실근을 가져야 된다.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만 풀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문제만 쳐다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역시나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바꿔놓고 이 녀석 그래프랑 y는 뾰로롱 문제를 풀 겁니다. 이 2차 함수 누구나 다 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봐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추계방정식 관심 없고요. 2인 지점이 관심만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4 마이너스 2여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랑 얘가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제가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얘랑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상수함수가 이렇게만 생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역시 포함이니까요. 마이너스 a가. 그럼 마이너스 a는 이상이야. 이렇게 돼서 a는 2 이하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y는 좌변, y는 우변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제 그래프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릇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중중중중중중 17번. (4의 x승) (9의 x승) 곱하기 4x 빼기 x제곱.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네요. 못 풀어요. 지수, 다항식 같이 짬뽕돼 있는 건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9분의 4의 x승, 9의 x승으로 나눠주면 4x 빼기 x제곱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교점의 개수가 이제 곧 실근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럼 얘는 지수함수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죠. 그렇죠? 감소함수니까 그래프가 0,1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지수함수. 이 녀석은 2차 함수지. 그치? 이 녀석의 꼭지점 찾아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4가 되거든요. 2,4가 여기가 1,0이니까 2,4가 이쯤 있어요. 그리고 원점하고
4,0을 지나는 위로가 여기 남습니다. 그치? 교점이 무조건 몇 개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2개 있는 걸 무조건 알 수 있죠. 실근의 개수 역시 2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게? 여기까지 올게? 자, 다음은 지수 부등식인데요. 내가 이거 물어볼게. 이런 거 물어볼게. 이런 거 물어볼게. 이런 거 물어볼게. 이런 거 물어볼게. 2x 플러스 1은 3x입니다. 이 방정식을 푸는 아이디어와 2x 플러스 1은 3x라고 써져 있어요. 2x 플러스 1은 커요. 3x보다.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 자체가 많이 다른가요 혹시? 비슷하죠, 그쵸? 결국 2항에서 다 풀잖아. 대신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가 뭐야? 양변에 그 나누거나 곱할 때 그게 음수인 상황만 조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야. 방정식도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나 뭐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나 엄청나게 다르지 않다고. 근 찾아서 얘는 부등식 뭐 이렇게 쓸 건지 이렇게 쓸 건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니까. 그치? 즉 1차식의 형태는 부동호 방향 결정, 즉 양변을 무언가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동호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2차로 돼 있는 녀석은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가 요게 요렇게 풀 건지 요렇게 풀 건지만 잘 결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짠짠짠짠짠. 지수 부등식 있잖아. 설명 끝났습니다. 그치? 원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돼서 학교 교과서를 받아보시면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합쳐서 한 페이지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원래 이런 단원이에요. 19번 답을 끝까지 찾진 않을 거고요. 자, 4분의 1에 x 플러스 1승 띠디딕 64가 이제 4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렇죠? 4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4분의 1에 3 곱하면 3x 빼기 3이 됩니다. 한번 이런 거 생각해보자고. 요 함수 y는 4분의 1의 x라고 하는 함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잖아. 그치?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진다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올게요. 즉 그럼 이쪽이 큰 거 보니까 지수는 이쪽이 커야 된다는 거지. 그치?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니까요. 요거 풀면 되는구나. 답입니다. 여기서부터 못 풀면 안 되죠. 그쵸? 여기서부터 못 풀면 안 돼. 두 번째. 치환해야 되게 생겼지. 2 곱하기 2의 2x 5 곱하기 2x 이건 0 이상이에요. 치환하고 싶잖아. 2의 x승을 t라고. 항상 치환하면 범위 항상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2t 제곱 빼기 5t 플러스 2가 0 이상인데 1, 2 마마 이렇게 되니까 t가 2분의 1 이하이거나 t가 2 이상입니다. 그치? 근데 t는 당연히 0보다는 크겠죠. t가 뭔데? 2의 x승인데 2분의 1은 뭔데? 2의 마이너스 1승인데 얘는 뭐 0보다 크다는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딱히는 없어요. 다만 이걸 왜 써주냐? 여기서 t값을 찾았는데 t값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럼 이건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음수인 거나 그렇지. 그래서 이런 조건을 계속 써버릇 하는 겁니다. 자, 또는 2의 x승이 2 이상이니까 얘는 봐봐 2의 x승이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니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지수가 작은 쪽이 더 작을 거야. 원진이 오케이? 마찬가지로 증가함수잖아. 2의 1승이니까 x는 1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이 문제에서 찾는 x의 범위가 된다는 거죠. 치환해서 풀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크게 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것도 안 해도 되고 20번 볼게요. 20번.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역시나 이거 어떻게 풀 건지. 자, 이거는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봐봐.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 해석. 이걸 또 애들이 진짜 못해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이거 시켜보면 진짜 못합니다. 봐봐. 이런 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가 얘가 항상 성립한다.
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 돼요. 여기에 조건 두 개가 써져 있어요. 1번 조건. 여기까지 힌트 줘볼까?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D가 0보다 작아야 돼요. 2번은 뭘까요? 2번은 이런 겁니다.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돼요. 자, 선생님 이걸 어떻게 외워요, 진짜? 이런 거지. 항상 성립한다는 건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위에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x축 위에, 그럼 봐봐. a가 0이 아닐 때랑 0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2차라는 말이 없으면, 그치? a가 0이 아니야. 2차야. 2차인데 x축 위에 떠 있는 게 이거 말고 떠오르는 게 혹시 있어? 미친놈들. 선생님 얘 x축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내려올 거잖아, x축 아래로. 그러려면 최고차항에서 양수야.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는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x축하고 안 만나는 게 판별식 0보다 작은 거니까. 두 번 만나는 게 0보다 큰 거고 한 번 만나는 게 0인 거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 2차 함수가 아닐 때는요? 즉 그럼 a가 0이 되면요? 근데 봐봐, a가 0일 땐 봐봐. 기울기가 상수함수가 아닌 기울기가 존재하는 녀석은 x축이 어디든 언젠간 x축 아래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치? 이해돼? 그럼 얘가 0이 되면 1차 함수가 되면 안 되니까 얘도 0이 돼야 돼. 그럼 C만 남았는데 상수함수잖아. 봐봐, 상수함수가 그럼 X축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만 0보다 크면 되겠지. 그치?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떠올려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진짜 많이 들었어.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대. 왜요? 얘가 항상 0보다 크니까요. 이게 이유야. 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10명 물어보면 한 3, 4명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항상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 해석을 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을 풀으래. 얘를 풀라고 문제에서 나왔어. 그러면 봐봐, 이게 fx의 그래프고요. 이게 gx의 그래프예요. xf 1, 표점 xf 3, 7 정도로 해볼게요. 여기도 이 부등식은 fx가 gx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x의 범위를 찾으세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여기는 f가 더 아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답이야. 얘는 f가 더 위에 있잖아, 그렇지? 얘는 안 되고, 얘는 f가 더 아래 있잖아. 얘는 f가 더 위에 있잖아? 아니야. 눈으로 보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항상 그래서 뭔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또는 부등식의 해를 찾아라, 이런 것들 중에 이거 그래프 해석해서 푸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y는 얘랑 얘 해석하면 문제가 또 풀리거든. 얘네 둘 비교해서 만나는 지점 찾아가지고 풀면 풀리는데, 이런 것도 즉 그래프를 해석하면 다 풀 수 있어. 다만 간단한 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프 해석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다만 간단하지 않은 모든 형태들의 문제들은 전부 다 그래프 해석으로 풀어야 항상 문제의 풀이 방법에 통일성이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무언가 특정한 유형 분류를 딱 해놓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었더니 엄청 빨리 쉽게 잘 풀려, 이런 풀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풀이는 통일성 있게 모든 문제를 한 방향으로 풀 수 있는 상태에서 배워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지름길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름길이 있잖아. 원래 정석적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가는 길이다. 근데 지름길이 있어서 좀 빠르다. 근데 지름길만 알면 이게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죠. 저기서 저까지 가는데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이런 길도 있어. 이렇게 배우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 수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굵직굵직한 개념으로 부등식은 항상 똑같은 생각으로 풀 거다. 다만 그 부등식에 사용되는 함수가 2차 함수에서 유리함수로 바뀌고 무리함수로 바뀌고 여기서 지수로그 함수로 바뀌고 삼각함수로 바뀌고 이런 함수가 바뀌는 거지, 그래프 방정식을 부등식을 푸는 아이디어가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죠. 짠짠. 20번.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참고로 a자 뒤집어 놓은 건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뒤집어 놓은 표시는 모든이라는 표시입니다, 알았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의
x 플러스 1 빼기 2의 x 더하기 3 얘가 성립한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얘보다 계속 위에 있습니다. 뭐 등호까지 있으니까 둘이 잠깐 만나는 것 정도는 되는데 얘가 얘 아래에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프 그릴 건데 치환하고 싶잖아. 치환을 하면 0보다 큰 범위가 생기고요. y는 4t제곱 빼기 8t 이렇게 된다고, 그치? 다만 그래프를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원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 근데 그 그래프를 여기에만 그릴 거야. 0보다 큰 범위만.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여기는 2고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자, 이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만 있어야 돼. K가, 그치? 그럼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딱 와도 되겠죠? 따라서 내가 찾는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그래프의 해석으로 항상 문제를 풀어버릇 하자. 그러면 다 똑같은 문제가 되어 있다. 일단 문제입니다. 21번 보죠. 비슷한 맥락의 문제인데요. 참고로 얘는 수능 기출문제라서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fx는 1차 함수고요. f-5는 빵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얘가 나왔네요. 해가. 근데 이 부등식을 푸는 과정이 fx가 3 이하이다를 풀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봐봐. 그림처럼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5인데요. 상수함수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렸더니 요런 해가 나왔대. 그 말은 봐봐. 자, 이렇게 요 부분은 fx 그래프가 y는 3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요 부분 x가 마이너스 4 이하인 마이너스 4가 이쯤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그치? 마이너스 4 이하인 요 부분은 3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 즉 y는 3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야 된다. 딱 여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다시 봐봐. 요 부등식을 풀었더니 얘가 됐다라는 건 fx가 3 이하인 부분이잖아. 봐봐. fx가 이렇게 있고 y는 3이 이렇게 있어. 그때 교점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부등식의 해가 x는 알파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fx가 3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해돼? 이 부분은 fx가 3보다 위쪽에 있잖아. 그치? 즉 fx가 여기 있고 y는 3을 딱 그렸을 때 y는 3을 그렸을 때 요 부등식의 해는 fx가 3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요 숫자 이하다. 이런 해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숫자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함수가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4,3을 지나야 한다. 이거 두 개 가지고 1차 함수니까요. 나머지 그냥 식 찾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문제. 122번 22번? 이거 활용 문제인데요. 하나 정도 풀어보죠. 64만원, 125만원짜리 노트북을 샀는데 가치가 매년 20%씩 하락한대. 그럼 N년 후에는 125만원짜리가 0.8의 N승의 가치만 남아있을 거야. 즉 20%씩 하락했다는 건 가치가 80%로 바뀐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때 얘가 몇 이하가? 64만원 이하가 되는 것은 언제니? 이런 걸 물어보니까 125로 나누시면 0.8의 N승은 이게 지금 5분의 4의 N승이 5분의 4의 세제곱으로 바뀌죠. 그렇죠? 80만원 어디요? 2번 풀고 있어요. 2번 두 번째 거. 자, 그럼 8분의 0.8이라는 건 10분의 8이고요. 10분의 8이라는 건 뭐 당연히 5분의 4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지.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져 있어야지만 이렇게 됩니다. 3년부터 64만원 이하가 된다. 즉
금방 똥값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64만원짜리 125만원짜리 사면 원래 노트북이 한 2년 쓰면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중고값이 2년 쓰면 반값 이하로 떨어져요. 짠짠, 뭐 방정식, 로그 방정식인데 짠짠짠짠짠, 여기도 짱짱짱 쉬워요. 로그 방정식 부등식. 대신에 여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로그가 정의되는 조건. 이거. 문제를 틀리는 애들의 열의 아홉은 저것 때문에 틀립니다.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하고요. 진수는 양수여야 하고. 이거를 절대 머릿속에서 떠나보내시면 안 돼요. 알았죠? 밑은 언제나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양수. 밑은 1이 아닌 양수. 다 알아. 니들이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를 풀다가 까먹는다. 문제를 풀 때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아는데. 진수는 양수. 이걸 절대 모든 문제에서 항상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얘네 둘의 차이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얘네 둘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무슨 차이냐면 애초에 문제에 써져 있기로 문제에 써주는 얘만 거예요. 즉 x의 양수밖에 못 들어갑니다. 알았죠? 근데 애초에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가 진수거든요. 물론 이가 내려올 수는 있으나 애초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가 진수인 거예요. 그럼 x제곱이 양수만 되면 되니까 x는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이해됐나요? 얘도 어차피 문제 풀 때 내려서 풀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냐, 맨 처음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냐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얘는 x의 양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x의 0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얘도 뭐 해보죠. 봐봐.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밑이 똑같이 맞춰져 있으면 그냥 이것만 푸시면 되죠. fx는 gx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로그 2에 x 빼기 1이 그럼 5야. 그럼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어떡해요? 밑을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안 맞으면 이렇게 맞추면 5가 내려오니까 5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랑 같다 하시면 되죠. 그쵸? 여기까지 올게. 로그 2에 자, x제곱 플러스 1은 로그 2에 2x 이렇게 쓰면 계산이 되나 모르겠다. 계산 되나? 플러스 3 x 플러스 3입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써져 있으면 x제곱 플러스 1 하고 x 플러스 3하고 같으면 되겠네. 그럼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는 0 하면 되겠네. x는 그럼 마이너스 1 또는 2겠네. 그렇지? 항상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서 진수가 다 양수가 되는지, 집어넣어서 다 양수가 되는지. 안 되는 게, 모든 진수 중에 안 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답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런 건 무조건 엄청 조심하셔야 돼. 부등식도 봅시다. 봐봐. 부등식도 이런 거야. 로그 2의 fx랑 이렇게 써져 있어요. 로그 2의 gx랑. 그럼 역시나 밑이 똑같이 맞췄으니까 진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 밑이 2라는 말은 증가함수잖아. 그치? 증가함수니까 진수끼리도 역시 원래 전체가 큰 쪽이 커야 한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로그 3분의 1의 fx, 로그 3분의 1의 gx, 얘도 진수끼리 비교를 해서 풀긴 할 건데 부동호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로그 봐봐, 2의
이게 아까 말했지만 x-1이 뭐 5다 이걸 풀 땐 로그 2의 5제곱 이렇게 바꿔서 풀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도 역시 부등호 방향이 있을 때도 애들이 이걸 실수를 많이 해. 이거를 실수를 많이 하거든. 봐봐, 내가 많이 하는 실수를 하나 보여줄게. 얘를 세모는 로그 동그라미의 네모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치? 또는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려고 하면 그냥 얘를 로그로 안 바꾸고 그럼 x 빼기 1이 2의 5승이 되면 되겠네. 그냥 지수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기도 해. 아주 괜찮은 풀이야. 아주 좋은 풀이야. 아주 좋아. 근데 이제 부등식일 때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자리가 x 빼기 1이 작아요. 2의 5승보다. 이렇게 하면 풀려. 근데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1이 5보다 작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렇게 써져 있으면 x 빼기 1이 2분의 1의 5승보다 작다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야. 뭔 차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자, 봐봐. 이게 어느 과정으로 정확히 말하면 이런 과정으로 택해야 된다는 거지. 얘가 로그 2의 5승에서 이제 진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역시나 이 5도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의 5승 이렇게 바꿔놓고 진수끼리 비교하려 보니까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 주의하셔야 돼. 알았지? 즉 양변에 무언가 또 이런 꼴을 이렇게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꼴을 내가 양변에 로그를 씌우고 싶어. 역시 마찬가지야. 이 밑이 1보다 클 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바꿀 때는 밑이 1보다 작은 걸 씌울 땐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셔야 된다 이거야. 이것 때문에 맨날 틀려. 이것만 조심하면 다 똑같아. 자, 마지막.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런 애들이 나왔다. x 곱하기 로그 2의 3이 크대요. 뭐 로그 2의 5보다. 1차 부등식인 거야. 지금 이거 1차 부등식인 거야. 아시겠어? 1차 부등식인 건데 양변을 얘로 나눠야 되잖아. 이거 양수야, 무수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로그 2의 3이 양수야, 무수야. 그럼 자, 얘로 나눌 거야. 얘는 양수야, 무수야. 어떻게 알아? 기준이 뭐야? 그럼 얘는 자, 이 친구는 알아봐봐. 이걸 알려줄 거야. 로그 A의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려줄 거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려줄 건데 이건 로그 함수 그래프를 보면 되게 편해. 증가함수, 즉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양수가 되려면 1보다 큰 값을 넣어요. 밑이 1보다 클 때. 근데 감소함수는 양수가 나오려면 0과 1 사이를 집어넣어요. 뭔 말이냐면 얘가 1보다 크면 얘도 1보다 커야 양수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얘가 0과 1 사이면 얘도 0과 1 사이야 양수가 돼야 된다. 즉 로그 A의 B가 양수가 된다는 말은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거나 A가 0과 1 사이 숫자고 B도 0과 1 사이 숫자이면 로그가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역도 성립합니다. 둘 다 1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같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반대로 로그 A의 B가 음수가 되려면 어떤 로그 값이 음수이다라는 말은 얘가 1보다 크면 얘는 0과 1 사이 숫자 또는 A가 0과 1 사이 숫자이면 B는 1보다 클 때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들은 양수, 음수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역시나 역도 성립합니다. 그 책에 써져 있어요. 여기에 로그 부등식 13페이지의 하단에 이런 내용들이 다 써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 거 반복되면 뭐 치환해서 풀고 뭐 그럴 거라 문제풀이에는 뭐 크게 많이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엄청나게 남았네. 빨리 후다닥 끝내고 우리 오늘 시험지 풀이랑 좀 그런 것 좀 해줄게요. 오늘 시험지에 좀 어려운 게 좀 많았나 봐요.
들어가서 동영상 그거 본 적 있는 사람 조회수가 한 4 정도 되던데 본 적 있어요? 조회수가 한 4 이렇게 되던데 오늘 꼭 보여줄게. 수트 뭐? 기본 정석? 센은 개념 설명이랄 건 없어요. 문제 풀이밖에 없는데. 그래서 네가 풀고 못 푸는 문제들을 나한테 보내줘야 내가 그 번호에 해당되는 걸 줍니다. 센이 문제집인데 그치? 센 수업이 어디 있어? 안 그래? 근데 그거 보내줄게요. 23번. 로그 3의 x 로그 3의 x 빼기 5는 2로그 3의 6입니다. 자, 이거 풀래. 봐봐. 첫 번째 그냥 좌변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으니까 둘이 이렇게 곱해지죠. 우변은 로그 3에 올려버리면 3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풀 거예요. 이렇게 5x는 36 구사가 있나요? 그럼 x는 몇 또는 몇? 9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집어넣어서 음수가 하나도 없어야 돼. 진수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항상 문제에 써져 있는 맨 처음 식에다 집어넣어서 하나라도 음수가 나오는 건 답에서 지워주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진짜 애들이 얼마나 많이 틀리냐면 언제였지? 2015년인가? 고3 모의고사 2번 문제에 이런 로그 부등식이 나왔거든요. 부등식으로 나왔어요. 부등식으로. 다음 부등식의 해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다. 근데 문제를 풀어서 문제가 아마 이렇게인가 나왔을 거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 진수에 이런 게 하나 써져 있는 거지. 진수에 뭐 이런 게 하나 써져 있었어. 내 기억에.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5보다 작은 것만 답으로 써야 되는데 풀어서 이게 나오니까 그냥 5까지 써서 개수를 이게 2번 문제였거든. 2번 문제인데 정답률이 60 몇 퍼센트 나왔어. 엄청 많이 틀린다는 얘기야. 너희도 얼마든지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러면 계속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사실 이 실수만 안 하면 로그 부등식을 못하는 애는 못 봤어요. 그냥 실수를 많이 할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재밌어요. 로그 3에 x 빼기 3 로그 9에 x 더하기 7 플러스 1이어서 이걸 일단 하나로 합칠 거거든요. 로그 9에 9 괄호 x 더하기 7 이렇게. 왜냐면 이게 로그 9의 9니까 이거죠. 로그 9의 9니까. 잘 봐야 돼. 3의 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제곱은 2분의 1. 2분의 1은 여기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있던 2분의 1이 이쪽으로 2로 가서 오겠지.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2는 이렇게 하면 양변의 밑이 똑같아졌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문제가 x 빼기 3의 제곱은 9x 더하기 63 x제곱 빼기 6x 빼기 9x 15x 9 빼기 63 97에 96에 54는 빵 18하고 3이 있네요. 그럼 가능한 x가 18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은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에서 빼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서 검토를 하면 틀릴 수도 있어. 마이너스 6의 제곱 36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 맨 처음 써져 있는 데에다 집어넣어서 음수가 나오는 걸 지워주셔야 0 또는 음수가 나오는 걸 지워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24번 되게 많네요. 치환하면 되는데요. 대신에 로그는 이게 편해. 실수 전범위. 치환하면 무조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로그를 치환했을 때는 범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로그 치환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여기서 로그 x를 그냥 t라고 치환했으면 얘는 실수 전체. 그럼 2t제곱 빼기 7t 더하기 3은 빵 21 t는 2분의 1 또는 3이에요. 근데 t가 뭔데요? 로그 x니까 x는 10의 2분의 1을 쓴 거
10의 3승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 건 로그 2x 더하기 로그 x의 8은 3 곱하기 로그 x는 4거든. 잘 봐. 얘랑 밑과 진수만 바뀌어 있지.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치? 밑과 진수만 바뀌어 있으면 역수 관계. 즉 얘를 t라고 놨으면 이거 t분의 1이라고 놓고 t 곱해서 정리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도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짠짠짠. 25번. 뭐 이렇게 한 문제에 30초씩 풀고 넘어갈 겁니다. 얘도 로그 2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너희가 익숙해져서 빨리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 정리가 빨리 돼야죠. 얘가 2 로그 2x죠. 그렇죠? 얘는 로그 2의 x 빼기 3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 문제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가져야 된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있잖아, 요 진수는 언제나 양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진수는 언제나 양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이 진수가 음수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그치? 진수를 보니까 이 진수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x분의 4가 양수려면 x가 양수여야 돼요. x분의 8이 양수려면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봐봐, 얘를 t로 치환하잖아. 그럼 2-t t-3 얘가 는 k, 얘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지면 무조건 양수인 근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 로그 x가 t인데, 아니 t가 마이너스 3이 나오면요, 그럼 x는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니까요. 그냥. 그치? 이해돼? 밑이 10이 생략돼 있으니까 x는 10의 마이너스 3승일 거잖아. 뭔지 이해돼? 그럼 x에 음수가 들어가든 0이 들어가든 양수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즉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그래프 그려서 안 풀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된다는 거야. 정리해서. 여기까지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k의 범위가 뾰로롱하고 만들어질 겁니다. 치환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로그는 치환하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왜? 치환하면 되려 문제가 훨씬 쉬워져 있거든요. 되게 쉬워져 있습니다. 그냥 그렇잖아. 판별식 쓰면 끝나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해석들만 조금 계속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짠짠짠. 27번 볼게요. 26번 넘어가도 되고요. 27번. 역시나 x의 로그 2의 x 이렇게 써져 있어요. x의 로그 2의 x는 8 x 제곱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양변의 대신에 밑이 몇인 로그를 취하겠어? 밑이 2 로그를 취할 겁니다. 이렇게 여전히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서 로그 2x 곱하기 로그 2x가 되니까 로그 2x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은 정리가 되나 모르겠네. 3 플러스 로그 2의 x의 제곱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치환하면 풀리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냥 푸시면 됩니다. 치환해서. 어쨌든 x의 로그 x, 무조건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풉시다. x의 로그 x,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풉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28번.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아하, 0보단 커야 돼. x가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보다 작아야 돼. 뭐 이 정도는 그냥 보여요. 그렇죠? 이 정도는 그냥 보이고요. 그럼 좌변을 정리를 하시면 로그 x 2 빼기 x는 로그의 x 플러스 k.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x 플러스 k는 0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같으려면 진수끼리 일단 이렇게 비교를 할 건데, 역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이 두 그래프를 그래서 교점이 두 번 생기게 만드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다 그리는 게 아니라 0과 2 사이만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다는 거죠. 여기도 빵꾸가 뚫려 있고요. 여기도 빵꾸가 뚫려 있어요. 그리고 꼭지점은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요 직선도, 요 직선을 그릴 때 직선이 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직선을 그릴 때 직선이 얘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왜? 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는 건 y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 위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요때 있죠, 요때. 요때보단 위에 있어야 돼. 여기를 지날 때보다. 그치?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우리 문제는. 이해돼요? 아이고 기울기 왜 많이 기울기 1이죠. 기울기 1이니까요. 요때보단 여기를 지날 때보단 위에 있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접할 때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좋게. 그래야 기울기 1자리 요 사이에 들어오면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원점을 지날 때니까 얘가 원점을 지날 때는 k가 0이 나오고요. 뭐 이거는 접하는 거니까 접하는 거 찾으면 뭐 이렇게 얼마 나오니? 4분의 3 정도 나올 거야. 접하는 거지. 판별식 0이다 해서 찾아보면. 누구랑 얘랑 이 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그쵸? 판별식 써보시면 4분의 3이 나오니까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네. 이렇게만 풀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된다고 안 된다고?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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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프를 잘 못 그렸어. 기울기 양수를 헷갈립니다. 양수가 플러스인지 음수가 플러스인지 내가 간혹 헷갈려. 자, 28번 부등호 방향 바꾸는 것만 좀 한번 해봅시다. 부등호 방향 바꾸기. 29번 로그 3의 x 빼기 1 로그 3의 4x 빼기 7 뾰로롱 3 로그 3의 27 로그 3의 그러니까 27입니다. 27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서 진수가 합쳐지겠고, 이렇게 될 거야. 밑이 3이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꾸고 쓰면 됩니다. 그치? 열심히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죠. 4x 내고 빼기 4 빼기 7 빼기 11x 플러스 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0 뾰로롱.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10하고 2하고 인수분해 어떻게 돼? 4, 5 4 이렇게 되네요. 그쵸? 4, 4, 16 5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내가 찾는 x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상 4 이하인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 진수가 다 양수가 되냐고. 얘가 0보다 크려면 1보다 커야 되고 얘가 0보다 크려면 4분의 7보다 커야 되거든. 둘 다 진수가 0보다 크려면 4분의 7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답이 된다. 이거 생각 안 해서 계속 틀리는 거야. 그리고 3번, 2번 안 해도 되고요. 2번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이거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로그 3의 괄호 로그 3의 x가 1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1이 로그 3의 3이니까요. 아하, 이제 실컷 이제 진수끼리 비교할 때 얘랑 비교할 때 밑이 3인 거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근데 이 3이라는 것도 로그 3이 27이니까요. 아, x가 2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리고 얘 진수니까 이것까지 생각하면 나는 잘 풀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뭘 하나 생각 안 했냐? 맨 처음 식에서 얘가 진수예요. 그렇죠? 요 로그의 진수잖아. 그치? 요 로그의 진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저 로그 3의 x가 0보다 큰다네. 이 0이 로그 3의 1이거든요. 역시나 그럼 x는 1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즉 2부터만 세야 된다는 거야. 1부터 27까지 27개에서 1 하나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이 진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무지무지 틀려주신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단원이 어렵다기보단 끊임없이 함정이 있어요. 계속 함정이 있습니다. 로그 3개 씌워져 있는 문제 있거든요. 로그 뾰로롱 4, 로그 3 뾰로롱, 로그 2의 x가 1 이상. 이런 문제들은 얘도 0보다 커야 돼. 요 녀석의 진수니까요. 얘도 0보다 커야 돼. 요 녀석의 진수니까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서 값을 줄이고 해야 문제를 안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하나 낼 거예요. 문제로. 30번. 아이 배고파. 슬슬 배고프네.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이거? 이거 생겼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나요? 10 7 4 5 1 2 1. 이게 gx, 이게 fx. 자, 우리 문제 로그 gx의 fx가 1 이상이래. 자, 1이라는 건 역시나 로그 gx의 gx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말했지만 이 밑이 지금 1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니까 역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그럼 봐봐. 이 부등식은 이렇게 첫 번째 gx가 1보다 클 때는 부동호 방향을 안 바뀌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요. 그렇죠? gx가 만약에 0과 1 사이 숫자라고 한다면 그때는 부동호 방향을 바꿔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걸 1, 0 요걸 풀어주시면 된다 이거겠지. 근데 보시면 fx가 gx보다 큰 게 이 부분, fx가 gx보다 큰 게 이 부분하고 fx가 이 부분인데, 그렇지? 두 개 다 만족시키는 것 중에 gx가 1보다 큰 거, gx가 1보다 큰 건 여기에 gx가 1보다 큰 건 이 부분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gx가 여기 y좌표 1인 순간보다 큰 거, 즉 분홍색이 이쪽 건 안 된다는 거야. 오른쪽 것만 되니까 얘는 x가 10 이상이다. 그렇죠? 이 범위가 10 이상이에요. 이제 이 범위니까.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제 fx가 gx보다 작은 범위 여기인데 색깔이 이쪽밖에 없나? fx가 gx보다 작은 범위는 파란색을 하나 꺼내다가 fx가 gx보다 작은 범위 여기인데, 그치? 그때는 gx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봐봐. gx가 0과 1 사이. 여기에요. 여기. 요 부분. gx가 0과 1 사이가 여기죠. 여기. 여긴 또 안 됩니다. 0보다 작아지니까. 그럼 파란색을 만족하는 것 중에 이 부분에 속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도 아니야. 여기까지만 되죠. 그렇죠? 파란색을 만족시키는 게 여기까지만. 이것도 생각 안 해줬네요.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하니까 얘는 또 안 됩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4도 안 되니까요.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2 이상 4 미만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래프 보고 이렇게 범위 나눠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있다. 아휴, 라는 겁니다. 더 있니 뒤에? 31번은
2차 부등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31번은 x를 기준으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로그 표현이 되어져 있는 2차 부등식이에요. 31. 오, 거기 오타 하나가 있다? 얘들아, 여기 x가 어디 갔니? 여기 x 하나 없다. 플러스 로그 a. 오타에 오타. 여기 왜 x가 문제 안 써져 있어요? 열심히 찾아봐도 문제 풀 때 맨날 안 보여요. x가 하나 더 써 있어야 돼요. 오타에 오타. 얘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해야 한답니다. 자, 어쨌든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요. 그렇죠? 아까 썼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있어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어쨌든 얘가 지금 a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가 그 b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그 c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로그 a가 0보다 커야 하고요. 판별식 짝수 공식으로 쓰시면 1-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1-로그 a c 로그 a가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부등식이 두 개 연립부등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립부등식 중학교 때 배웠죠. 그냥 각각 부등식 풀어서 공통범위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따로 별다른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필요 없이 각각의 부등식만 풀어서 공통범위만 찾으시면 30번 어디가 문제죠? 어디가 문제예요? 얘는 봐봐. gx가 1보다 크려면 gx가 1보다 크다는 건 요 위에만 말하는 거거든요. 요 위. 요 위에선 fx가 gx보다 큰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10 이상. 두 번째는 gx가 0과 1 사이일 때 gx가 0과 1 사이인 데서 이 범위에서 fx가 gx 사이에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는 또 안 되고 여기는 되고, 그치? 얘는 여기가 fx고 얘가 요 사이에서는 이게 fx, gx니까 만족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범위가 나온다. 뭐 이 정도 얘기예요. 33, 34. 이거 두 문제 풀고 수업을 끝냅시다. 여기 안 풀고 넘어가는 것들은 다 숙제라고 다 숙제니까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알았죠? 풀어보시고 언제나 이 본교재 뒤에는 우리 해설지가 다 달려 있으니까요.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해설지 이상한 거를 발견하시면 사진 찍어서, 내가 저번에도 말했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선착순 첫 번째로 나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 기준 오류 하나 여기 잘못된 거 한 개 찾아져 있을 때마다 5,000원씩 문상 드릴 거예요. 한 개당 한 문제씩, 한 문제당 한 개씩.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오늘 좀 느낌이 좀 그렇죠. 되게 대충 수업하는 기분이죠. 그렇죠? 언제나 여기는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무거운 단원이 아니거든요. 나는 언제나 입에 달고 사는데 이 세상에 활용이 붙어있는 단원치고 어려운 단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기존에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지식은 새로 들어올 게 거의 없고요.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냥 응용 연습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화이팅! 자, 33번. 모든 양수. 즉,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x에 로그 x가 크다. 100x의 a승. 얘가 항상 성립한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모든 양수라고 했냐? 이 진수에는 어차피 양수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음수는 애초에 이 식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모든 양수가 얘를 만족한다가 그냥 어쨌든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겠지. 역시나 x에 로그 x 있기 때문에 양변에 밑이 10인 상형 로그를 때려야겠죠. 로그 이렇게. 이때 부등 방향은 안 바뀝니다. 이유는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밑이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부등 방향은 안 바뀌죠. 자, 좌변은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시나요? 로그 x의 전체 제곱. 그렇죠? 우변은 a 밑으로 내려오고요.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로 찢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로그 x가 반복되니까요. 로그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t는 참고로 실수 전체고요. 로그를 치환했을 겁니다. 우리 문제는 t제곱이 커야 합니다. a 괄호 t 플러스 2부터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죠. 그럼 역시나 미지수 있는 건데 항상 우변에 놔두니까 이대로 놔두고 y는 얘 그래프랑 y는 얘 그래프로 나누어서 풀 겁니다. 봐봐,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직선보다, 이건 직선이죠. 1차 함수죠. 그렇죠? 요 직선보다 항상 위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이 2차 함수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y는 t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고, 그림 진짜 못 그리죠. 그렇죠?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요 녀석은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니까, 근데 이 직선을 내가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노란색으로 그릴 이 직선이 하얀색 위쪽을 조금이라도 지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또는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즉 이런 식으로만 지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얘보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나니까 얘보다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 작아져야 되지. 그렇지? 근데 계속 작아지면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딱 접할 때보단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날 때랑 접할 때 어떻게 찾을 건데? 판별식 0으로 찾을 거예요. 이건 어차피 a가 0인 거고, 이건 기울기가 0인 게 눈에 보이고, 요 기울기를 찾아보려면 t제곱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2a 가지고 판별식 얘가 0이다 하시면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8인 걸 찾을 수 있죠. 그치? 판별식 접하는 거죠. 즉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우리 문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항상 이런 해석으로 계속 맨날 문제를 풀어보려 하셔야 문제가 쉽고 아름답고 이쁘게 풀린다는 거죠. 마지막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지금 얘기 한 번씩 과학 시간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과학 시간에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그 공룡 화석 같은 거 이렇게 발굴하면 얘가 몇 년 전 화석이다 이런 거 어떻게 알 거야? 이때 그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C14 이 원소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판정을 하거든. 왜 이 원소냐면, 참고로 잡담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넣어둔 이유는 이 잡지식을 알려주기 위함인데요. 이 C14라는 탄소가 있잖아. 엄청 안정적이야. 즉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매우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감소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물질이 없어지는데 매우 안정적인 물질이라 너무 일정하게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 원소의 양을 측정을 해보면 몇 년 전인지 엄청 정확하게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C14를 이용하는 거야. 혹시 원자력 발전소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원소 중 하나가 U14인가 U18인가 그러거든. 우라늄 원소인데, 왜 얘는 어떤 물질이냐면 엄청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불안정한 물질 중 하나예요. 막 늘었다 줄었다 양을 알 수가 없어. 즉 이 안에서, 그리고 우라늄끼리 그래서 충돌을 했을 때 그래서 막 계속 늘어났다 줄어났다, 같은 공간 안에서 뭔가 원소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얘들끼리 막 충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원자력이라는 게 사실 세슘하고 우라늄하고 이거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건데, 나는 참고로 전공이 수학인데 그냥 어디서 나도 주워 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화석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나 오래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쓰고요. 그 실제로 사용하는 공식이 34번에 나오는 공식입니다. 뾰로롱 뿅뿅뿅. 우라늄 237 맞죠? 우라늄 237하고 세슘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 우라늄 237하고 세슘 뭐였는데. 자, 봅시다.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는 5730년마다 양이 딱 반절로 줄었는데,
엄청 정확한 물질이라는 거야. 즉 처음 Agg이었을 때 X년 후는 fxg이래. 그때 이 fx가 처음 양의 2분의 1에 5730분의 x. 맞죠? 그때 12.5g이 남아있었대. 아, x년후가 얘가 12.5g이 남아있었대. 처음 양이 100g이었대. 그때 몇 년 지났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2.5는 100 곱하기 2분의 1에 5730분의 x. 저 x가 얼마니 물어보잖아. 그치? 얘는 이거 얼마야? 10분의 10, 125야. 100분의 10분의 125. 그럼 이렇게 없어지죠. 그렇죠? 4로 나누면 8분의 1이 2분의 1에 5730분의 x야. 그치? 그럼 얘 몇이겠어? 3이겠죠. 답은 5730 곱하기 3이 답이겠지. 이거 무슨 뭐 17,000 몇 년 뭐 이렇게 지나 있을 거다. 이런 이 전년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활용 문제들은 되게 간단한 문제들만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도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가 그 시험지를 들고 올게요. 지금 이렇게 대단원 1단원이 끝났습니다.